자,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진 모르겠는데 A가 B보다 더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다 합시다. 과연 진실인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B가 A보다 덜 밝다. 첫 번째, 그죠? 네. 맞나? 실제로 A가 더 밝을 수도 있잖아. 네. 그게 아니라면은 B가 더 밝다. 같은 밝기인데 A가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죠. 뭐라고? 같은 밝기인데 A가 B보다 거리가 가까워. 그러니까 결코 A가 B보다 더 밝지는 않은데 A가 가까이 있어서 뭐? 밝아 보인다. 이해됩니까? 자, 그 위에 어르신들이 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좀 안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밝다 어둡다라고 지정을 하는 거하고 어떻게 돼 있는가? 밝아 보인다, 어두워 보인다는 다른 개념이죠. 맞아요? 그렇나? 네. 또 하나, 결국 이 얘기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2번을 보면 이런 얘기죠. 실제로는 B가 밝은데, 밝을 수도 있잖아, 그지? B가 밝은데 관측자와의 거리 때문에, 뭐 때문에? 관측 거리 때문에 얘가 더 어두워 보이고 밝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밝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은? 밝기라고 하는 것은 그 밝기라는 단어 안에는 지금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하나는 뭐? 실제 밝기와 그게 교과서에서 이 별의 밝기는 했을 때 실제 밝기일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구분해서 뭐일 수도 있다. 밝아 보이는 정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구분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해줬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국 밝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광도라고 되어 있는데 광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두 가지네. 첫 번째 뭐가 있고 실제 밝기가 있고 뭐가 있다? 밝아 보이는 정도다. 두 개를 좀 구분해야 될 때가 있다. 이해됩니까? 대행이잖아?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 밝기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 빛이죠, 빛. 밝기는 빛입니다, 그죠? 그럼 빛이 방출되어서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때 사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한 거야. 알아서 잘 봐. 실제로 A가 더 밝다라는 것은 뭐가 많다는 걸까?
뭐?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의 양이 많다는 거겠지. 나오는 빛 에너지의 양, 그러면 방출량이 어떻다? 많다. 물론 같은 시간 동안. 됐어요? 계속해서 빛을 내뿜고 있다면 뭐 예를 들어 10초 동안, 뭐 1초 동안, 맞아? 그럼 실제 방출량이 그리고 시간 동안 내놓는 양이 계속 어때야 돼? 일정한 가운데 A가 B보다 내놓는 양이 많다 이거잖아. 맞아? 그게 뭐다? 그렇죠. 이건 방출 에너지량이에요. 방출, 정확하게 하자면 빛 에너지량이 되겠죠. 물론 일정 시간 동안에. 이해했어? 가급적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 그러면 팔과 보이는 정도라는 건 뭘까요? 아, 씨발, 마이크를 안 쓰니까 목소리가 졸라 아프네. 아, 목이 아프네. 아, 씨. 아, 뭐 하겠다, 할까, 그냥. 오늘 집에 가서 유재현쌤한테 전화해가, 아, 씨, 뭐 할 것 같다, 하면서. 니 해라, 이씨. 울지 싶은데, 그러면. 팔과 보이는 정도는 뭐예요? 눈에 들어오는 에너지량. 맞죠? 거리에 따른 쟤를 실제 밝기를 거리로 나눈 정도. 이렇게 써도 되나? 잘 봐라. 얘를 여기서 출발했지. 출발해서 어디까지 갈 거 아니야. 그지? 도달된 빛 에너지의 양이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 여기서 쓰는 말이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구분은 안 해요. 도달된 빛 에너지량이라고 해도 돼. 알았어? 해도 되는데 원래는 세기가 돼요. 그 세기라는 말하고 크기라는 말하고 양이라는 말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다르게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세기하고 양이라는 말은 좀 구분해서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크기라는 말과 세기라는 말은 잘 구분 안 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거야. 어떤 문장에서는 크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의미가 뭘 수도 있고 세기일 수도 있고 세기라고 썼지만 사실은 뭘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 도달된 빛 에너지의 세기 어디에 도달된? 관측자까지. 맞아? 아까 얘기한 대로 관측자 눈에 들어온 뭐? 세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거네. 지구 관측자에 도달된 빛 에너지의 세기는 지구에 도달된 세기라고 해도 될까 안 될까? 그거 되지. 지구에 진짜 콤도 안 될 만큼의 졸라 작은 새끼가 눈깔이 그거 더 작잖아. 들어온 양 그건 뭐 그냥 지구에 들어온 세기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잘 들어. 관측자가 존재하고 광원이 존재합니다. 뭐라고요? 관측자가 존재하고 광원이 존재하는데 광원에서 나오는 방출 에너지량은 관측자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나? 어떤 광원이 하나 있고 이걸 쳐다보는 새끼들이 막 각각 다 퍼져 있어. 알았어? 그러면 그 각각의 거리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방출량이 다르나? 방출량은 뭐하고는 상관없다. 그렇죠. 관측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양일 뿐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별까지의 거리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는 누구? 이거예요. 이해됐니? 그런데 얘는 어때?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도달되는 세기가 어떻다? 그러니까 도달된 세기가 세다는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면적에 도달되는 양이 어떻다?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됐습니까? 됐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도달된 빛 에너지의 세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small l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죠? small l.
그 다음에 방출되는 양, 실제 밝기를 우리는 라지 L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둘 중에 광도라고 지정되는 건 누굴까요? 광도. 둘 다 밝기라고는 써. 알았어? 둘 다 밝기라고는 쓰지만은 광도라고 할 때는 뭘 의미하는 걸까? 얘가 광도예요. 절대로 이게 광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별의 광도 그러면 무슨 뜻이다? 실제 밝기를 의미하는 거고 에너지 방출량을 의미하는 거다. 이해됐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붙일게요. 이건 이제 처음 보는 거야.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뭐라고? 색깔이 다르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아까 A와 B가 이제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A와 B가 실제로는 광도는 동일해. 뭐라고? 광도는 동일해요. 그런데 방출되는 빛의 색깔이 어떨 수 있다. 그러니까 표면 색깔이 다를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인간은 둘 중에 그러니까 둘의 밝기가 동일해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일 수 있다. 달라서 색깔이 달라서 밝기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됐어?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거.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148쪽에 보기 바랍니다. 148쪽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 먼저 인지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림 5-2 해가지고 U, B, V 필터의 투과 영역 이렇게 돼 있죠. 필터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하고 같은 거지? 채죠, 채. 걸음막. 맞아? 그럼 예를 들어서 채의 눈금의 크기가 1mm, 가로 세로 1mm다 라고 하면 내가 2mm짜리하고 0.5mm짜리 한 변이 짜리인 입자를 채에다가 한꺼번에 툭 던지면 밑으로 통과되는 건 누구? 0.5짜리잖아. 맞아? 그럼 이런 얘기예요. 바꿔 얘기할게. 예를 들어서 U라고 하는 필터는 뭐라고 하는 필터는? U라고 하는 필터는 가로 세로 한 변의 길이가 1mm짜리인 빛만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야. 됐어? 그럼 빛도 그 사이즈 내가 지금 일단 그냥 비유하는 거예요. 빛도 사이즈가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0.1부터 해가지고 10mm까지 다양한 어떤 크기를 가진 빛을 한꺼번에 U 필터에다가 쏘면 U 필터를 통과해서 내 눈으로 들어온 크기 빛의 입자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야? 1mm보다는 작은 놈만 들어온다 이런 얘기겠죠. 이해됐습니까? 그게 U 필터, B 필터, V 필터인데 U 필터는 이거예요. 자외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가로 세로 입자 크기 있지.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빛의 파장입니다. 뭐라고? 빛의 파장에 따라서 통과할 수 있는 슬릿이 달라요. 그 채가 달라. 그래서 어떤 광원에서 모든 종류의 빛이 한꺼번에 다 나와. 알았어? 다 나오는데 그 앞에다가 U 필터를 들이대면은 통과하고 나서는 뭐만 들어온다? 자외선만 들어오는 거야. 됐니? 자외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외선보다 짧은 놈. B 필터는 블루. 파란색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 파란색, 가시광선이라도. V가 원래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V만 잘 들어. V가 주의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B나 V나 거의 가시광선 영역과 그 가시광선 영역 안에 있는 건데요. B는 블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가시광선을 분광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되잖아. 이 중에 제일 짧은 새끼는 보라색인데 양치 새끼들은 이제 양놈 새끼들은 빨주노초 파가 끝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파남보를 그냥 거의 뭐라고 본다?
그냥 파란색으로 그냥 칭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됐나? 물론 보라색 바깥쪽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누구라고? 보라색 바깥쪽. 보라색이 한자로 자색이라고 하잖아. 자색 바깥쪽이라고 해서 자외선이긴 한데, 그래서 걔네들도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얘기해서 U예요. 자외선이. 알겠어요? 근데 보통 보라색 영역이라고 안 하고 파란색에서부터 보라색 영역까지는 뭐라고 얘기하고? 블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정반대쪽은 뭘까? 그러니까 적외선 있는 쪽 가시광선은 빨간색이겠죠. 이때 잘 들어. 인간은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보긴 보죠. 보는데 V 필터는 노란색 쪽이에요. 뭐라고? 노란색이에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돼. 인간의 눈에 가장 민감한 빛이 노란색 빛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자외선부터 적외선까지. 그럼 자외선부터 적외선까지면 자외선, 보라색, 남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적외선 요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동일한 세기로 뭐라고? 그러면 밝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출발량이 동일하게 인간한테 팡 쏘잖아. 그럼 바꿔야면 이 얘기가 같아. 자외선 등 자외선 뭐 전등 동일한 그 크기에 보라색 전등, 남색 전등 해가 쭉 해가지고 빨간색 전등, 적외선 전등까지 쫙 해가지고 불을 딱 켰어. 알았어? 그럼 인간이 전부 다 쪼로미 거리 같은 곳에다 놨잖아. 불을 딱 끄잖아. 봤을 때 일단 자외선하고 적외선은 안 보여요. 불이 안 켜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보람파초 노주발 다 보이겠지. 색깔이 서로 다르지. 그 중에 근데 분명히 전구의 능력치가 어떻다고? 같다고 했다라는 건 같은 에너지를 같은 시간 동안 내뿜고 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노란색이 제일 밝다고 느낍니다. 알겠어? 알겠어? 그게 어쩌라고요? 그런데 잘 들어라.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휴대폰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 있죠? 이거는 인간의 눈과 동일하게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흑백 사진으로 탁 찍으면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 그 7개의 불빛이 어떻게 될까? 노란색이 제일 밝게 하얗게 돼요. 노란색이 제일 밝아요. 물론 그거 찍으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아주 어두운 공간 안에서 빛이 전부 번짐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찍기 어렵거든. 어려운데 걔가 제일 밝게 나와요. 노란색이. 근데 예전 카메라는 뭐는? 예전 카메라는 사람의 수정체나 홍채 이런 게 아니고 뭐였을까? 렌즈 아니야. 그 다음에 필름. 그래서 흑백 필름을 이용해서 V 필터를 이용해서 사람 쪽에 가깝게 해놓고 팡 찍으면 노란색 불이 어떤데? 제일 밝게 흑백 사진에서 튀어나와요. 사진이 가장 하얗게. 근데 사진 원래 고유의 파장은 블루 필터예요. 뭐라고? 블루 필터예요. 그럼 걔 가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팡 찍으면 어떻게 될까? 파란색이 제일 하얗게 나옵니다. 이해됐나? 이해됐어요? 따라서 뭐일 수도 있다. 밝다라는 것은 뭐에 따라서도 색깔에 따라서도 좀 어떻게 될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얘기예요. 됐나? 그래서 아까 첫 페이지에 보면 리겔하고 베텔게우스 있잖아. 있지? 크기도 리겔이 더 크고 온도도 더 높고 한데 베텔게우스가 약간 노란색 영역에 붉은색 별인데 붉은색이 노란색에 가깝고 리겔은 청색 별이거든요. 그러면 노란색에서 멀지. 그래서 보면 리겔이 실제로는 어떻다? 더 밝은 별인데 우리 눈에는 베텔게우스가 더 밝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직접 얻어낼 수 있는 정보이긴 하나 실제 값을 찾는 데까지 현대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거를 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밝아 보인다와
밝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약속해야 될 거야. 이거 배운 내용이에요. 그럼 봐봐. 밝기라고 하는 걸 다시 정의해 보면 광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밝아 보이는 정도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 한 가지 빼먹었네. 미안. 사진하고요. 사진하고 사람하고 아까 필터를 B 필터로 잡았는 게 사진이지. V 필터로 잡은 게 사람이지. 육안. 동시에 두 개를 팡팡 찍었잖아. 똑같은 밝기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한 색깔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누구나 인간이나 동일한 밝기 정도로 감지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프 봐봐. B하고 V 사이에 겹쳐지는 부위가 하나 있지. 그 부위는 그 정도 에너지 상대 세기로 내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색깔이냐면 흰색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펙트럼 보면 흰색 잘 못 참거든. 그리고 흰색이라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이기도 한데 스펙트럼의 흰색이 아니고 별 표면의 색깔이에요. 뭐라고? 알았어. 그건 참고로 해놔. 그러니까 이 말이지. 흰색 별은 무슨 별은? 나중에 흰색 별도 있는데 흰색 별은 사진으로 찍어도 그 밝기고 눈으로 봐도 어떻다? 그 밝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걔가 기준이 됩니다. 흰색만 제대로 보이는 거네. 흰색만 제대로 보인다기보다 동일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색깔을 고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게 기준값이 되는 거야. 됐나? 그것만 좀 기억해 놓고. 자, 사람은 자 이거야. 또 A, B, C 있는데 얘네들 중에 누가 제일 밝아? 라고 했을 때 A가 제일 밝고 B가 그 다음이고 C가 제일 어두워요 라고 하잖아. 맞아?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지금 거리도 똑같다고 합시다. 뭐라고? 거리도 똑같고 세 놈이 색깔도 동일하다고 합시다. 됐니? 근데 A가 제일 밝고 그 다음 B가 두 번째고 C가 세 번째야. 됐나? 됐어? 그거를 실제로는 A가 가장 많은 에너지 량을 내뿜고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아까 얘기했듯이 광도라는 놈은 실제 밝기라는 것은 실제 아까 얘기했듯이 방출 에너지 값이잖아. 맞아? 근데 얘는 실제 방출된 에너지 값은 모르겠고 도달 에너지 값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비교하는 게 맞나? 그럼 이렇게 얘기하자. 야 얘가 실제로 밝아 이 말은 과학은 성질만 기술하면 안 되잖아. 뭐도 기술해 줘야 돼? 값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량 양을 정의해 줘야 되거든. 그럼 얼마만큼 밝아? 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건 뭐라고 하면 돼? 야 A는 10,000줄이고 B는 1,000줄이고 C는 100줄이야. 이해되나? 됐어? 이해됐어? 근데 얘네들을 거리를 다르게 놨다고 합시다. 뭐라고 놨다고? 거리를 다르게 놨더니 이 사람이 봤을 때 C가 10,000줄처럼 보이고 B가 100줄처럼 보이고 A가 10줄처럼 보였다고 합시다. 됐니? 그것도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실제로 밝든 어둡든 밝아 보이든 어두워 보이든 에너지 값으로 표현하면 뭐로 표현하면? 에너지 값으로 표현하면 이 말이잖아. 결국 밝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은? 혹은 밝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에너지 값이 어떻거나 크거나 혹은 도달 에너지 값이 크거나 이래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를 실제 밝기로 비교했을 때 A가 짱이다라고 합시다. 됐니?
근데 일일이 모든 별들을 갖다가 다 체크하니까 숫자 값이 어때? 다 표현하자니 어때? 너무 많은 거야, 값이. 결국에는 할 거면서. 맞아? 그래서 인간이 밝기를 조금, 밝기 또는 밝아 보이는 정도를 표현하는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뭘까요? 느낌이 오나? 등급이 필요한 거야, 계급.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인간의 이기적 생각, 지만 생각하는 거. 야, 만짜리가 제일 세잖아 라고 했지. 그럼 얘 등급은 만이야 이렇게 했을까? 네가 짱이야 뭐? 그렇죠. 어두워 뭐? 어두워 뭐? 아까 세 놈이 있었잖아. 너 3등급에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등급으로 표현하다 보니 뭐로 표현하다 보니? 그러니까 밝다 어둡다라는 거를 결국 표현을 뭐로 하기 시작했다? 등급으로 했는데 등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밝거나 혹은 밝아 보일수록 등급 값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작아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 다음에 어둡거나 어떨수록 어두워 보일수록 등급 값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그냥 어찌됐든 간에 야, 별 A하고 B가 있는데 A는 6등급이고요. 별 B는 1등급이라고 합시다. 됐니? 누가 밝아? 1등급이 어쨌든 지금 현재 등급 값으로 봤을 때는 밝아요. 바꿔 얘기하면 에너지 방출량이 많거나 혹은 내 눈에 도달된 양이 어쨌든 많거나. 맞아?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지. 즉 밝으면 등급 값이 이렇게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밝아 보일수록 등급 값은 떨어지잖아. 맞아? 됐나? 이때 잘 들어. 실제 방출 에너지량, 실제 밝기를 표현한 이 등급을 우리는 바로 그 별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절대 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실제 등급 이런 뜻이에요. 됐나? 그 다음에 거리에 상관없이 그냥 쳐다봤을 때 밝아 보여. 내 눈에 하여튼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등급을 겉보기 등급 또는 눈으로는 보는 등급 맞잖아. 그래서 실시 등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그래서 기호로 쓸 때 절대 등급은 매그니튜드라고 해서 라지 M을 쓰고요. 됐니? 실시 등급은 스몰 m을 사용해 줍니다. 됐나? 됐슈? 됐나? 그러면 어떤 별이든 등급을 몇 개 갖고 있노? 어떤 별이든 등급은 최소 2개는 가지고 있지. 실제 방출량인 뭐? 절대 등급과 그 다음에 그냥 지구에서 봤을 때 실시 등급. 됐습니까? 그럼 뭔가 의문이 안 생겨? 인간이 최초로 정한 등급은 절대 등급일까요? 실시 등급일까요? 실시 등급이겠죠? 처음 정할 때는 그게 절대 등급이라고 생각하고 정했겠지. 왜? 왜 그런 착각을 했을까?
기원전 6세기에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급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됐니? 그 사람은 평생을 밤에만 깨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됐니?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을 6개의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부터 6등급. 됐어? 그래서 가장 밝은 거를 1등성이라고 정하고 가장 어두운 그룹을 6등성이라고 정해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나눈 거예요. 됐니? 그때 당시에 정했던 등급은 절대 등급이 아니라 겉보기 등급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너가 봐도 이해가 되죠. 뭐? 밤하늘의 별을 봤더니 조별이 조금 더 가깝네, 조별이 좀 더 머네, 구분이 돼야 안 돼. 그죠? 그냥 일정 거리 하늘이라고 하는 배경에 동일한 거리에 전부 푹푹푹푹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아? 그래서 인류가 최초로 얻어낸 등급은 뭐였다? 실시 등급이었어요. 됐니? 그럼 절대 등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리랑 비례 같은 거리에 가지고 별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잖아. 네. 그럼 별을 같은 거리에 놓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인류의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누적되고 했는 게 가장 위대한 거, 아니 위대하다기보다 골 때리는 작업이 이걸 통해서 이거를 지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요거와 요거와의 관계, 요거하고 요거와의 관계,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가 다 밝혀진 겁니다. 됐니? 물론 지구에서도 실험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아까 내가 제시한 그런 실험 장치는 언뜻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실험이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 번 실시했겠죠. 이해됩니까? 한 개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더 많이 해봐야 너가 대가리 깨지기만 하고 머리 나쁜 새끼들. 아니야, 머리 나쁜 거 아니야. 다 똑같아. 미안해. 자, 질문 하나 할게. 너 수학에서 로그 배웠나? 1학년 수학에 로그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 로그가 나옵니다. 예. 유지현 선생님 성격이 로그 냅니다. 왜 책에 나왔으니까. 나오는 것만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로그가 의미하는 게 뭐고? 로그가 왜 필요해? 솔직히 일상생활에서는 로그가 필요 없죠. 모르고 살아야 됩니다. 로그가 뭐고? 씨발 지수도 잘 몰라도 되죠? 몰라도 되잖아. 예. 왜? 로그는 뭘 하기 위한 거였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흘러서 실시 등급이 잘 들어. 겉보기 등급이 일단 1등성에서 6등성 정해졌죠. 그래서 저 상황에서 밝혀낸 거는 이거예요. 등급이라는 값은 밝기에 어떻게 된다? 반비례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마이너스에 비례한다라고 보는데 정확하게 하자면 마이너스 거의 제곱근에 비례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숫자가 등급의 숫자가 클수록 어떤 놈이다? 어둡거나 어두워 보이는 별이다. 예. 어둡다라는 것은 실제 에너지량이 작다는 거고 어두워 보인다라는 것은 도달되는 양이 적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게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이게 이해를 못하는 새끼들이 졸라 많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럼 이제 너네가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되지. 자, 어떤 별 A의 등급이 MA라고 하고 어떤 별 B의 등급이 MB라고 합시다. 어쨌든 지금 측정된 거 됐어? 얘들 두 값을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때 A의 밝기를 밝아 보이는 정도, 뭐 밝기를 LA, 얘를 LB라고 하면은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등급이 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지? 어둡거나 어두워 보인다 이런 뜻이잖아. 요거는 정할 수 있겠지, 이제. 이해되나? 요런 게 이제 시험 스킬이에요. 저놈이.
말로 표현하면 지금 방금 다 했던 거잖아. 예. 근데 내가 잠깐 정리한다고 딱 쓰니까 잠깐 뇌정지 현상이 아주 짧게 살짝 오잖아. 맞아? 씨발 뭐지? 뭐? 이시라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따라오면 돼요. 됐니? 하나 물어볼게. 그 히파르 코스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더 조사해 보니까 그럼 1등급이 제일 밝아? 사람이 살다 보니까 눈깔이 좋은 새끼가 또 튀어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갈릴레이 시대쯤 돼가지고 뭐 망원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발 더 밝은 게 있는데? 아니면 혹은 또 뭐 더 어두운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인간은 정말 자기 위주예요. 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1등급보다 밝아? 그러면 오케이 0 이렇게. 0보다 더 밝으면? 그렇죠. 마이너스 값이 존재합니다. 됐니? 실제로. 그다음 예. 그러니까 등급에. 예. 그다음에 저기 뭐야? 6등급보다 더 어두우면 뭐 7, 8, 9, 10 해서 28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됐니? 됐어요?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잖아. 어느 생각이 과학사 안에서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정량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조사하다 보니까 야, 그러니까 이래 전등이나 뭐 아니면 촛불 이런 거 가지고 실험해 봤겠죠. 해보면서 여러 번 실험을 해보니까 1등급이 하여튼 6등급보다 밝아 어두워. 밝거나 혹은 밝아 보이는 거잖아. 그게 어느 만큼 밝은데 라는 거를 계산한 거예요. 계산해 봤더니 계산한 게 아니고 그건 측정이에요.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본 거야. 알았어? 그게 얼마였냐면 100배예요. 몇 배? 내린 결론이 100배예요. 잘 들어라. 얼마나 밝아요? 라고 하잖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얼마만큼 밝아요를 우리가 표현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별이 있는데 두 개의 밝기를 표현하고 싶어.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싶어.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실제 밝기 값을 얘기해 주면 돼요. 숫자로, 정량적으로 표현할 때. 맞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 몇 배 밝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할 점. 차이를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관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전등 A가 있고 전등 B가 있는데, A는 10,000줄이고, B는 100줄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자, A, B 중에 누가 얼마만큼 밝아? 이래 물어봤어. 누가 밝아?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누가 얼마만큼 밝아? 이랬어. 그러니까 A는 10,000이고요. B는 100이에요. 이래 얘기해도 되고, 또는 A가 B보다 100배 밝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A가 B보다 9,900이가 9,900줄만큼 더 밝아요 라고 얘기하는 놈은 관례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통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밝기가 어느 정도 밝으냐라고 할 때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항상 들어가는 거는 뭐다? 비율이에요. 뭐라고? 비율이야.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지. 내가 이걸 말로 해볼게. 누가 밝아요? 지금 여기서 B가 밝지? 얼마만큼 밝아요는 뭘 물어본 걸까? 그러니까 비율이 뭔데? 비율이 뭔데? 생각해라. 생각해라. 할 수 있다 너거. LA가 100이고 얘가 10,000이면 식으로 써봐라. 이거는 지금 요거 부동어 써놓은 거는 둘 중에 누가 밝아요 하고 물어본 거지. 누가 밝아? 지금 B가 밝잖아. 내가 다시 물어볼게. 둘 중에 어느 게 얼마만큼 밝아요? 라고 하면은 B가 얼마만큼? A보다 100배 밝아요 라는 거는 이 값을 물어본 거 아이가? 일반화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나? 그럼 누구든지 저걸 보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LA분의 LB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다? A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반하자.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어떤 비율을 가집니까? 이거거든. 과학 전반으로 이거
확장을 시키면 말이야. 이해해서 뒤집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수가 1보다 크면 위에 놈이 밝다는 뜻이고 분수가 1보다 작은 값이면 뭐? 밑에 놈이 밝은 거니까 뒤집으면 되니까 그건 경우에 따라서 맞아? 순서만 지켜주면 되지 맞아? 그럼 다시 물어볼게. 아까 1등성하고 1등성부터 6등성까지의 관계를 막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일단 알아낸 거는 뭐였다? 1등성이 6등성보다 100배 밝다라는 사실은 알아냈어요. 됐니? 그러면 5등성은 6등성보다 몇 배 밝을까요? 모르기는. 그러면 중학교 시절에 물어보면 100% 이렇게 얘기해. 몇 등급 차이가 나지? 1등성과의 6등성 사이는 몇 등급 차이가 나지? 5등급 차이가 나죠.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중학교 때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등급 차이는 몇 배? 20배. 그럼 20 곱하기 20하면 바로 400인데. 그지 하면 이제 또 뇌정지 상태가 오죠. 씨발 뭐래? 이래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이거야. 똑같은 수를 연속으로 5번 곱했을 때 100이 되는 숫자잖아. 맞아. 방금 뭐라고? 어떤 x라는 것을 한 등급 차이일 때 밝기 b라고 합시다. 뭐라고? 값을 연속으로 몇 번? 5번 곱했을 때 뭐가 되는 숫자? 100이 되는 숫자. x는 얼마요? 로우 같은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가 있잖아. x 제곱은 16 그러면 x는 얼마고? 플러스 마이너스 4잖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맞나? 요 루트 앞에 2가 생략돼 있는 거 아니? 됐어요? 그러면 일단 쓸 때 요렇게 쓰면 되죠. 중학교 때 약 이게 얼마쯤 되냐면 2.5 정도 돼요. 그렇다고 2.5를 연속으로 5번 곱하면 99점 얼마가 나올 겁니다. 아마 98점 얼마인지 정확한 건 나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 됐어요? 됐나? 그럼 한 등급 차이에 해당하는 비율은 얼마? 그럼 이 말이네. 잘 봐라. 인간은 1등성이 2등성보다 밝고 이걸 할 때 자기들이 쭉 나눌 때는 산술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거꾸로 가보자. 여러분들이 보는 기준으로 여기가 1등성이고 여기가 6등성인데 바꿀게요. 6등성에서부터 1등성까지 가는 동안 밝기가 저거는 이렇게 밝아진다고 생각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6등성부터 1등성 가는 동안 밝기는 정비례해서 가는 줄 알았어. 감각적으로. 알았어? 근데 에너지 값을 구해보니까 어떻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되거나 하여튼 곡선이 나온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하고도 같아. 너네가 100줄짜리를 보다가 몇 줄짜리를 보다가? 100줄짜리를 보다가 10,000줄짜리를 보면 몇 배 늘어났노? 에너지 값은? 100배 늘어났는데 인간은 어떻게 느낄까? 방금 얘기한 5단계 정도 늘어난 걸로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즉 인간의 감각이 방금 얘기하는 이 순간까지 오기 전까지는 인간의 감각을 절대적 감각, 그 절대적 등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됐니? 근데 살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 안 그렇더라?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전구를 한 몇십 개 준비해 놓고 어두운 공간에서 전구를 하나 똑같은 것 중에 한 개를 딱 켜놓고 내가 지금부터 전구 개수를 늘릴 거야. 그래서 2배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뭐라고? 뭐 2배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손 들어봐 이래 된 거야. 뭐 혹은 알겠어? 아니면 네가 생각할 때 100배가 됐을 때를 한번 손 들어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예를 들어 2배라고 하면 몇 개 꽂으면 2개 꽂았을 때가 에너지 값은 2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인간은 2배라고 못 느껴요.
2.5개 정도가 돼야 2배쯤 늘어난 걸로 생각한 거야. 2등급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2등급에서 1등급이 돼. 한 등급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2.5 곱하기 2.5 하면 대략 얼마고? 620, 12점. 계산해봐 빨리. 씨발. 12점 맞죠? 6.25가 6.25라는 뜻은 무슨 말이고? 6개 하고 4분의 1 정도잖아. 그 정도 해야 몇 배가 됐다. 사실은 3배가 아닌데 3단계 세졌어요. 이런 느끼는 거야. 이건 소리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볼륨 있죠. 볼륨 적혀있는 1, 2, 3, 4, 5는 인간의 감각에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1일 때 데시벨 측정해보고 2일 때 데시벨 측정해보면 그게 정확한 비율이 가느냐 하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에너지 값의 비율과 인간이 느끼는 감각의 비율은 어때? 다른데 훗날 생물학 파트에서 그 베버라는 그 과학자가 있어요. 나중에 생명과학 시간에 배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신경의 역치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 중학교 때. 신경세포, 뉴런 뭐 이런 거. 몰라. 뉴런 할 때 뭐 단일세포일 때 뭐 자극이 일정 자극 이상 씨발 끝내 하지 마.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야. 봐봐. 빨리 하고 끝내야 돼. 지금 시간 다 돼서. 봐봐. 인간의 감각은 대수에 비례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실제 수가 대수. 큰 수란 뜻이 아니고 대신하는 수 이런 뜻인데 그거 중에 바로 대표인 게 로그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 요 관계의 값들 있죠? 값의 관계를 설정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질문? 가급적이면 노트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알겠니? 오늘 가서 그거 옮겨 적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동안 좀 들고 오시고 알겠습니까? 오케이.